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대부집을 우연히 방문한 간 큰 노총각이 귀신의 신세한탄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는 그 원한을 풀어주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댁 낭자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에 김시성을 가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해 돌림병으로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 남겨놓은 재산이 없으므로 김생은 어려서는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장성하여서도 장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가냘파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이 장사인데다 담력까지 커서 세상에 별로 무서운 것이 없었다. 하루는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었는데 땅거미가 이미 깊게 지고 있었다. 어떡하나 하고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 힘있는 사대부집 별장 같은 곳이 보였다. 집터에 딸린 숲이나 살림집과 정자가 매우 그윽하고 고요하면서도 굉장하고 화려하였다. 정침의 난간과 기둥이 우뚝하였고 창문이 넓게 툭 트여 있으며 안산에 있는 작은 정자의 추녀는 날아갈 듯하였다. 그 집을 찾아가서 김생이 대문을 두드렸으나 단지 적막하기만 할 뿐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 없느냐고 수도 없이 부른 뒤에야 어느 한 처녀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곳은 살아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니 손님은 속히 떠나세요. 김생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왜 살아서 돌아가기 어려운 곳이라 하였는지 그 까닭을 캐물었더니 그녀 역시 사람이 온 것을 은연중 기뻐하는 듯 그다지 숨기거나 피하지 않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은 본래 부유한 사대부 집안으로서 전답과 하인 그리고 재물과 필육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집에 흉악한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는 사람을 해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연달아 죽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당할 차례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집안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김생이 물었다. 동네에 어찌 친척이나 노복의 집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친척이나 노복은 모두 악귀가 무서워서 안산 정자 밖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우리 집에서 초상이 남해 안산 밖의 친족이나 노복들이 날이 밝으면 관을 가지고 와서는 시체를 거두어 내다 묻고 갑니다. 내일은 아마 그들이 또 와서 저를 묻어줄 것입니다. 손님께서는 어째서 위험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려 하십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김생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나는 기백이 남보다 뛰어나므로 귀신과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소리쳐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낭자는 다만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소생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시오. 그런 다음 나에게 의지하여 밤을 지내면 반드시 무사할 것이오. 처음에는 김생의 몸집을 보고 탐탁하지 않은 표정이었으나 김생이 여러 번 힘주어 주장하자 낭자는 마음을 바꾸어 혼연히 김생을 맞아들이더니 정침에 앉혀놓고는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지어 주었다. 밥을 먹고 나서 김생이 초를 많이 찾으므로 처녀는 벽장 속에서 6냥짜리 굵은 초를 몇 개 찾아내었다. 김생이 사방의 창문을 모두 열어 젖히고 장지를 들어 올린 뒤 큰 초를 내 귀퉁이에 밝히고는 기다렸다. 밤이 되자 처녀는 벌써 사색이 된 채 심하게 몸을 떨며 진정하지 못하였다. 보다 못한 김생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처녀 곁에 바싹다가 앉아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고서는 놀람을 진정시켰다. 밤이 깊은 뒤에 촛불 아래에서 안산정자 아래를 바라보았더니 호련 그곳에서 관 하나가 튀어나와서는 공중으로 날아왔다. 관이 점점 가까워지자 비로소 귀신이 나타났는데
생김새가 몹시 흉악하였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귀신이 섬도를 오르려 하자 김생이 큰 소리로 고함을 찔렀다. 그러자 귀신이 놀라움치리더니 물러섰다. 김생이 다시 난간 쪽으로 나가서 성난 목소리로 함부로 사람의 치는 까닭을 따지자 귀신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사람을 해쳤겠소? 사람들이 너를 해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집 주인이 안산정자의 앞기둥을 바로 내 무덤 한가운데에 박는 바람에 유골이 눌리고 갈렸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에 안가품했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이 가문은 모조리 없어질 것이요. 그대는 어디서 왔기에 그처럼 기백에 있으시오? 내가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구려. 너는 어찌하여 이 집 사람들에게 알려 정자를 헐고 기둥을 뽑아달라고 청하지 않고서 다만 많은 사람의 학살만 일삼았는가? 내가 청하려 하여도 기백 없는 인간들이 나만 보면 벌벌 떨고 죽으니 난들 어떻게 하겠소?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정자를 헐고 기둥을 뽑을 것이니 너는 삼가 다시는 이 집에 해를 끼치지 말라. 만일 옛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내 뼈를 판에서 불에 태운 뒤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선비님의 분부대로 하오리다. 귀신은 대답한 뒤에 크게 절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튿날이 되자 과연 그 집 친족들이 노복들을 거느리고 관을 가지고 왔다. 처녀의 시신을 염습하려고 하다가 김생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놀라더니 귀신이 대낮이 되도록 남아있는 것으로 여기고는 허둥지둥 달아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생이 말했다. 나는 귀신이 아니오. 내가 이미 귀신의 해침을 제거하였으니 앞으로 와서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도로 돌아왔다. 김생은 밤중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 집 친족들이 고맙다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면서 종갓집에 하나 남은 혈육마저 이미 귀신에게 죽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천행으로 하늘이 내려준 한 선비님의 의기와 기백에 힘입어 아무 일 없이 밤을 지냈으니 이제 이 집의 남은 대를 이을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 상속녀는 처녀의 몸으로 이미 선비님과 같이 하룻밤을 지냈으니 다시 어떠한 곳에 혼사를 의논하겠소? 이왕 뒤를 봐주는 김에 선비님께서 데리고 백년해로 하는 것이 좋겠소. 이 집의 전답과 노비 그리고 저 창고 속에 있는 재물과 비단 등을 모두 선비님에게 일임할 테니 주인이 돼 주시오. 김생이 그 말을 듣고는 의도치 않았던 일이라 힐끔 낭자를 쳐다봤는데 낭자가 수락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생 역시 말을 못해 그렇지 그녀가 이미 마음에 든 데다가 집도 절도 없는 노총각 신세라 거절할 필요가 없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김생은 이 집 종들을 거느리고 즉시 안산으로 갔다. 가서는 정자를 헐어버리고 그 기둥을 뽑았다. 기둥 아래에는 과연 무덤이 있었는데 유골의 구멍이 뚫리고 해골이 있었다. 흙과 잔디로 다시 봉분을 쌓은 뒤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날 밤에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는 고맙다고 절을 하며 평생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뒤를 돌봐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지나자 귀신을 피해 거처를 옮겨서 살던 노복들이 소식을 듣고는 계속 돌아왔다. 노복들은 그를 새 서방님이라 부르면서 앞을 다투어 축하와 살에 말을 하였다. 서방님, 아가씨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으니 그 은덕이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 아인들은 평생 서방님에게 정성을 다해 복종하고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손 없는 날을 골라 김생은 낭자와 혼인하였는데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좋아서 천지신명이 돕는 것 같았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오로지 처가의 전답과 집안 경영에만 신경을 썼는데 워낙 재산이 많았던 집이라 그런지 몇 년 안 가서 인근 백리 안팎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김생은 원래 넉넉한 품성에다가 호기로운 사람인지라 노복들을 모두 동기간처럼 살갑게 대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노복이 원한다면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물론 살아갈 미천도 넉넉하게 내주었다. 그러니 모든 노복이 김생을 하늘에서 내려온 보살님처럼 여길 수밖에. 부인은 착한 성품을 가진 데다가 교양 있고 현명했다. 김생은 그런 아내를 세상에 둘도 없는 여인으로 여기고 사랑했다. 자연 부부 사이의 금슬도 더없이 좋고 흡족하여 자녀도 많이 두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노명음이 지은 책 동패락송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풀어옮긴 책 국역 동패락송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강일수, 한현희 연출해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구혜령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따뜻한 하루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서당과 사이버백과 고사성어 남부여대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일에 조상의 묘를 찾아뵙는 한식 절사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화백의 책 조선의 여류 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그리고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